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김승희의 장미아가씨입니다. 자, 성격부터 먼저 알고 가자. 자, 이 시는요 굉장히 상징적이야. 그리고 성찰적이야. 성찰은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잖아. 상징은 뭡니까? 어떤 소재를 통해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제목이 뭐냐? 장미야. 그리고 가시예요. 제목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니. 장미는 되게 얘들아 어때? 예뻐. 그쵸? 아름다움이 있어. 근데 이 아름다움 반면에 뭐가 있어? 아주 까칠한 가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희망이라고 본다면, 희망 안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지? 고통. 자, 이미 뭐 다 했네. 이래서 상징적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쁜 장미가 꽃피려면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가시가 있고. 알겠니? 그리고 그럼 다 된 거야. 내용 그럼 빨리 들어갈까? 재밌었죠? 자, 눈만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는데, 지금 화자가 얘들아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멀었어. 눈도 멀어서 자기가 뭘로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눈이 먼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 걸까? 자, 우리가 눈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실 다른 감각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 시각 처리가 뭐가 하나가 뭐 듣거나 말하거나 뭐가 안 되면은 다른 감각적인 기능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편견이 제일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시각이야. 시각의 조작이 되게 많대, 얘들아. 자, 그런데 눈이 멀었어. 그래서 자기는 손으로 만졌다라고 해.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걸 차단을 해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감각만으로 만져봤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즉,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무언가를 바라볼 때 눈으로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어때? 삶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해 갔습니까? 자, 눈이 멀었다고 해서 얘들아 어떤 뭔가에서 씌어져가지고 대상을 못 본다는 게 아니고 진짜 본질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눈만 손으로 만졌대. 자, 나는 삶을 만져봤다. 나는 누구죠? 화자입니다. 자, 이번 시에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직접적 제시. 자, 화자가 나라는 표현이 없으면 간접적 제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삶이라는 것을 한번 만져봤다라고 해. 당연히 본질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져봤더니 그 삶이라는 것이 마치 가시투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투성이가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야? 힘들다라는 얘기야. 고난이 있더라. 고통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가시투성이가 고난 고통이긴 하지만 여기선 부정의 의미는 아니야. 알겠죠? 부정은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한번 볼게요.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자, 미소를 지었대요. 나는 그 가시투성이의 삶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뭘 지었다? 미소를 지었다. 왜 미소를 지었을까?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옳다구나. 뭐예요? 이 사람은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야. 가시가 있으니까 분명히 뭐가 피겠다라는 거야? 장미꽃이 핀대요. 즉 장미꽃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자 어떤 희망, 긍정적인 가치,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가시는 아까 뭘 얘기한다고 했니? 얘들아, 고난, 고통, 이것을 의미해.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 장미가 있다. 이제 희망이 오겠구나 라고 화자는 느낀 거야. 우리 아직 어릴 때는 왜 나한테 힘든 일만 이렇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래서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거든요. 이미 화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가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부정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것을 화자는요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장미꽃, 당연히 그 결과적 역시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화자의 가치관은 이거랑 비슷해. 아까 그 방금 봤던 시랑. 고통이 나쁜 것만이 아니야. 고통을 한번 겪어봐야 돼. 그래야지 희망과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게 생기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어서 볼게요.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자,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쁜 장미를 봤지만 우리는 그 예쁜 장미, 즉 희망이 있기까지 우리가 뭘 잊을 수 없다? 그치,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있을까? 서리법 사용된 거죠? 우리는 잊으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고통은 잊으면 안 된다. 잊을 수 없다. 왜 그런 줄 알아? 그 고통을 잊고 순간은 아니지. 그 결과물, 막 좋았던 것만 생각을 하면요. 나중에요. 사람들이요. 그것만 얻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또 외면한다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이 예쁜 장미를 얻었듯 고통 속에서 너한테 좋은 결과물이 있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또 버리지 못하리오. 자, 못하리오. 여기서는 물음표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서리법이야. 자, 무슨 말이야? 역시 장미만 핀다면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 알잖아. 자, 이 장미가 피기 전에는 뭐가 오는 거야? 고통이 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네들 희망과 너네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 고통 가시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두 서리법이 사용된 의도는요. 바로 뭡니까? 그쵸? 고통의 즉 가시의 중요성. 아이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리법 사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눈먼 손으로 삶을 만지며. 이미 우리 알았어. 눈먼 손이라는 건 아유 저 사람 바보라는 게 아니야. 뭐야, 이 사람은 진짜 본질을 보고 싶은 사람이야. 자, 우리 아까 앞에 연에서 반복이 됐어요.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화자는 충분히 어때요? 고통을 인내하고 장미꽃을 기다렸어요.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나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했네. 자, 그런데 장미꽃을 계속 기다렸잖아, 화자가. 그리고 이미 가시가 충분히 돋아났어. 근데 이제 뭐가 있어야 되지, 얘들아? 장미가 펴야 되는데 웃긴 게 아니죠. 근데요, 나는요, 기다렸는데요. 장미꽃을 보지 못했대요. 이상하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 고통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했지? 장미가 온다고 했어. 희망이 있는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왜 그런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화자는 여기서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그 고난의 시간을 겪는 거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고, 시각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절을 겪고 있는 거야. 가시, 그쵸? 뭐가 오길 바라면서 예쁜 장미가 피길 바라면서. 근데 사실 얘들아, 이 고통의 시간이요 짧다 할 수 없잖아. 그치? 오래 겪을 수도 있거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장미 희망이 오지 않아.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겪게 되면 화자는 뭐 하게 되는 거야? 실망을 하거든. 우리도 상실감을 느끼잖아. 여기서는 바로 화자의 상실감을 볼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우리 그런 어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진짜 기다릴 때, 너무 괴로운데 안 올 때 있어. 금방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화자는 그러나 보지 못했어. 오랜 시간 기다려도. 자, 그러면 이 시대로 따지면은 화자가 뭐 포기할 거야? 아니야. 그러니 라고 해. 그러나 안 왔어. 그 순간이 보지 못했어.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줘. 그대라는 건 누구죠? 이 시를 읽는 즉 청자라고 보면 돼. 알겠죠? 이제 나에게만 말 좀 해줘. 뭐 하고 있어요? 권유 아닙니다. 자, 정중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정중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말 좀 해주세요. 삶은 이거 되게 아이오닉한데 잘 봐. 가시장미인 건가? 또는 장미가시인 건가? 삶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가시장미인 건가? 장미가시인 건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굉장히 얘들아 헷갈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우리한테 말 좀 해줘. 이 삶이라는 게 장미, 가시, 그거 무엇 하나라도 빼놓을 수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트가 돼야지
우리의 삶이 된다 이 뜻이야. 장미가 뭐였지 얘들아? 희망, 즐거움, 행복 이런 거였지. 가시는 뭐였니? 고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야 하나를 뺄 수가 있다 없다? 있지 않다라는 거야. 물론 가시가 있다 장미가 올 수도 있지만 장미가 있는 지 얼마 전에 다시 가시가 올 수 있어. 즉 삶이란 이렇게 희망과 고통이 항상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갔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서 뭐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삶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 그쵸?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항상 불행할 수 없거든요. 이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통해 너네들도 한번 삶의 본질을 생각해봐. 삶은 고통과 희망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의 주제 한 번만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이 시의 주제는요. 자, 주제 역시 장미와 가시라는 가시를 통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한 자, 고통 속에 우리는 뭘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희망을 사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시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공통점은 뭡니까? 두 시 모두요, 뭐예요? 고통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이 가랑 나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시상은 입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성이 부여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시는 이렇게 평면의 글로 보는 거잖아. 근데 마치 상상이 되는데 이 공간에 있다 저 공간으로 가고 막 이렇게 느낌이 된다면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잖아. 자, 그런데 여기 시에서 본다면 가는 그게 사용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왜냐면 하늘 아래에서 대상을 봤다가 또 땅에서 봤다가 이러니까 위에서 봤다가 밑에서 봤다가 이러니까 가는 그게 맞거든. 가는 맞는데 나는 그럴까? 자, 나에서는요, 주로 얘기가 되는 거는 그 가시와 장미꽃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는 맞다. 그쵸? 근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2번. 가와 나 모두 서리적인 표현.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일단 운율감은 맞아. 의미 강조도 맞겠지만 요즘에는 작품의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면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묻거든.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가에서는요. 여기 있네요. 외롭기를 적절하면 어디를 못 가냐 문제랴. 얘기는 뭐죠? 고통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작품의 주제에 강조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네,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오. 받아들여라. 잊을 수 있을까? 여기도 서리법 사용된 거 맞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둘 다 공통이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된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어. 둘 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일단 가에서는 여기 훨훨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한 거잖아. 음성 상징어 여기는 있네. 자, 근데 나에서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가에서만 음성 상징어가 있고요.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없어. 가만 오케이. 나는 X.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 명령어 문장을 나는 청유형 문장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라는 얘기는 어떤 시의 상황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명령형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고통에게로 가자. 이거는 청유형이죠. 자, 여기서는요, 서자. 이거는요,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가는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에서는 보았네 하고 있을까? 머나리오 기다렸네 못하였네. 이제 말해줘. 말해줘. 이거는 뭐죠? 일종의 명령형이죠. 오히려 바뀌었네요. 자, 나에서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
자, 그 다음에 5번.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나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흔들리는 갈대. 그치? 얘들아, 흔들리는 갈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시각적인 것 같기는 해. 흔들리는 부평초. 얘네들은 시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흔들린다고 했으니까 시각, 여기도 시각이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건 맞아요. 근데요, 나는요, 후각적 이미지를 토겠다. 나에서는 후각의 이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만졌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후각이 아니고요. 촉각이 되겠죠, 촉각. 굳이 한다면. 그래서 정답은 가장 알맞은 거요. 2번이야. 둘 다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형상화. 4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에도요, 우리 앞선 거기 영혼에 관련된 거 손이 있고요. 여기서는 장밋이 있었죠. 거기서도 손이야. 근데 이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는 건 다른 누군가와 연대의 의미의 손이고요. 여기 니은의 손은요, 화자의 손을 얘기하는 거야. 본질을 보려고 하는 화자의 손. 자, 그러면 44번을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에게 동정심 당연히 아니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게 한 계기가 아니야. 극복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거는 맞겠지만 계기는 아니다. 근데 근데 둘 다 아니라고도 말할 수도 없겠다, 얘들아. 왜냐면 여기 지금 기억은 손을 잡는다. 그 사람이 날 잡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죠. 도와주는 거니까 서로 연계를 해서. 근데 니은을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 삶을 어루만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니은은 X, 기억은 맞다. 자, 3번. 기억은 화자가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고, 자,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얘들아 아니죠.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연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니은 화자를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자, 여기서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얘들아?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렇지. 왜냐면 내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죠? 잠깐만. 변화시키는 존재 맞아. 기억은 그렇지. 변화시킨다고 했어. 그러면 니은은 내가 손으로 만지면서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매개체 되는 거 맞잖아. 가시도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죠? 즉 삶의 본질을 근데 얘들 아니지 않니? 그래. 만족이 아니다. 그죠? 만족이 아니라 만족은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변화. 고쳐주세요. 만족 X 변화. 자, 4번. 기억은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 그쵸? 연대하는 사람이니까 친밀감. 니은은 화자가 경외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자, 화자가 경외감이라는 것은 존경의 대상인 건데 자기 자신을 존경할 수는 없잖아요. 존경은 아니다. 자, 5번. 기억은 화자에게 도움이 될 연대의 대상. 맞고요. 니은은 화자의 삶에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매개체가 된다. 그렇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매개체잖아, 매개체. 자기가 직접 만짐으로써 생각해보는 거, 연결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된다. 자, 그러면 45번 볼게요. 가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했어요. 공통점이죠.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가는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을 지닌 갈대와 부평철을 통해 삶의 시련이 굴하지 않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극복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가 있고, 나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를 통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상실 고통,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노래하고 있다. 내면의 갈등 맞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그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는 모습은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지요.
2번 가히 고통이며 살 맞대고 가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극복해서 같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런 의지 맞죠? 나의 장미꽃 피기만 한다면 이라는 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려 부분은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상실감을 노래한 것이구나. 상실감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뭐 할 수 있다. 희망이 실현된다면 삶의 고통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실감을 노래한 게 아니야. 상실감이 아니라 자 고통을 노래한 거죠. 고통의 의지.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3번이 된다. 4번 맞는 답이니까 볼게요. 삶은 가시 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이게 내면 갈등이거든요. 내면 갈등. 그러니까 둘 다 공존하는 거죠. 잘 드러나고 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것과 가시가 많은 이 모두 이것은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게 3번이 된다. 자, 내용 정리 한번 쭉 해보고요. 자, 기출 중간만 문제 풀어볼게요.